직원 한 명 뽑으면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까요? 1,550만 원이라는 숫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1,550만 원인지 아십니까?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가이드를 펴놓고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한 페이지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상담해주는 질문과 답변까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사장님 회사에 맞는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 뭘까요?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입니다. 유흥 관련 업종은 이 혜택에서 빠집니다. 상시근로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단 한 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됩니다.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의 직계존 비속 및 친족,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4대 보험 가입과 원천징수 두 가지가 확인돼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사장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숫자만 늘리는 건 안 됩니다. 이제 우대받는 근로자 유형을 보겠습니다. 가이드에서 청년 등상시 근로자로 분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청년 15세부터 34세, 정규직, 단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경력단절 근로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사유로 퇴직했을 것. 셋,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지났을 것. 넷, 최대주주나 그 친족 관계가 아닐 것.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해야 경력단절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이제 핵심, 실제로 얼마를 깎아주는지 보겠습니다.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 공제액입니다. 청년 등 외상시 근로자, 즉 일반 직원입니다. 중소기업, 수도권 내 85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밖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대기업 없음,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북한 이탈 주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입니다. 중소기업, 수도권 내 1,45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밖 1,5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여기서 1,55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청년 등을 채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수도권 아니면 1,450만원입니다. 1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기간도 중요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채용한 해를 포함해서 3년간 지원받습니다. 대기업은 채용한 해를 포함해서 2년간만 지원받습니다. 3년 지원이면 같은 직원에 대해 매년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매년 새로 채용 증가가 있어야 그 인원에 대해 또 3년치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가이드에 나온 실제 상담 사례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2년 서울의 주식회사 절세를 설립한 나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2023년 1월 1일 정규직 직원 1명, 40세 여성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2023년 귀속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 공제로 7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옛날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36세, 연봉 3천만 원, 남성, 32세, 연봉 4천만 원. 설립 이후 퇴사자는 없습니다. 2025년 귀속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사의 답변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통합고용세액 공제와
기존 고용 관련 세액공제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됐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공제 신청 가능 세액입니다. 근로자 수 계산을 합니다. 청년 등 2명 마이너스 0명 2명 증가. 경력 단절 근로자도 청년 등으로 분류되니까 2명 다 청년 등입니다. 청년 등의 1명 마이너스 1명 0명 증가. 기존 40세 여성 직원은 이미 작년부터 있었으니 증가가 아닙니다. 공제금액 계산입니다. 청년 등 2명 1,450만원 2,900만원. 서울이니까 수도권 내 단가입니다. 둘째, 2023년 고용증대세액 공제 3차년도 공제 신청 가능 세액입니다. 이건 옛날 제도인데 이미 신청한 700만원에 대한 3년차 공제가 남아 있습니다. 700만원입니다. 합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900만원, 700만원, 3,600만원. 2025년 한 해에만 3,6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2,9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 공제를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당 세액 공제액입니다.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단 1년만 지원됩니다. 조건도 있습니다. 복직 전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 같은 자녀로 2번 휴직하고 복귀해도 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사후관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이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기본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 공제 후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추징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채용해서 공제 신청했는데 2년 안에 그 직원을 내보내면 받았던 공제를 그대로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중복 적용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 감면과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통합 고용세액 공제 하나를 선택하면 옛날 제도였던 고용증대 세액 공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고용 증가 추가 감면과는 같이 못 씁니다. 단 앞서 본 사례처럼 과거 연도에 이미 신청해서 이월된 자녀 공제는 별개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것과 예전에 신청해서 남은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각종 공제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입니다. 아무리 공제가 많아도 이 최저한세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챙기세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세액 공제는 2026년부터 폐지 예정입니다. 정규직 전환 추가세액 공제는 2024년까지만 적용됐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본 1,450만원, 1,550만원 같은 단가 자체도 법 개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신고 시점에 최신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세액 공제 신청서와 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서식을 빠뜨리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 1인당 공제액표입니다. 중소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45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밖 청년 등 1,550만원, 중소기업 청년 등 외 850만에서 950만원, 중견기업은 절반 수준, 대기업은 청년 등만 400만원. 지원 기간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입니다. 2년 이내 인원 감소 시 추징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 공제 1,300만원은 2026년부터 폐지 예정입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이드를 다시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숫자로 신청하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